사실 안과가 기능의학에 있어서 굉장히 큰 기여를 했다고 저는 봐요. 봅시다. 요 두 번째 슬라이드에서는 그러면은 과연 안과에서 왜 기능의학인가? 안과 굉장히 장비도 많고 치료 방법도 다양하고 레이저도 있고 주사 치료도 있고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약물 치료도 많이 있는데 왜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기능의학까지 가야 되는 것인가? 이게 안과 질환의 기능의학적 이해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첫 번째 내용이 이제 이 아레이즈 스터디에 대해서 연구 안 할 수가 없는데, 아레이즈라는 것은 이제 Age Related Eye Disease, 여기는 스터디인데, 그 연령 관련돼서 눈 질환을 연구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영양소들을 먹었더니 질병이 억제되네. 이걸 유일하게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 중에 하나가 그 초창기에 안과였단 말이죠. 안과에서도 이 황반변성, 처음에는 이제 원래 백내장이 자꾸 늘어나니까 이 백내장을 어떻게 줄여볼 것인가. 또 두 번째 이제 치명적인 병 중에 하나가 이제 황반변성과 녹내장이 있는데 걔들을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인가에 따라서 당시에 이제 대두되고 있던 항산화요법 치료 이게 어떻게 접목될 수 있는가를 연구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미 연령 관련 황반변성이 온 사람들 중에서 중등도에서 고도로 넘어가는 분들에게서 약 25% 이상 중에서 고로 넘어간 것을 차단시켰다. 이런 효과가 입증된 치료를 볼 수 있어요. 연령 관련 눈 질환의 의미는 이게 이제 황반변성 말씀드렸어. 백내장 같은 안구 질환이 주로 고령의 실명 요인이고 눈이 잘 안 보이게 되면요. 귀가 안 들립니다. 그리고 눈으로 들어온 정보가 뇌 활동이 예를 들어 100이라고 치면 100%라고 치면은 뇌 활동의 50% 이상은 시각 정보 처리하는 데 움직여요. 그러니까 눈으로 본 거를 비교도 해볼 것이고 그에 따라서 반응도 할 것이고 막 이런저런 뇌 여러 부위가 인지 부위가 활성화된단 말이죠. 자, 그래서 눈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봤고 이게 눈이 실명하지 않게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업이었어요. 왜 이걸 설명하냐면은 이제 우리가 사실 몸 상태를 파악하려면은 많은 기능의학 선생님들은 일단 피 검사, 소변 검사, 모발 검사, 기타 여러 가지 또 타액에서 호르몬 검사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기능의학 검사가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빛이 눈에 들어왔을 때 맺히는 한 중심부, 혈관이 삥 둘러싸고 있는 중심 한 10도 정도 이내를 마큘라, 황반이라고 우리가 표현합니다. 그 중에서도 여기 살짝, 이제 시신경 옆에 살짝 들어가 있는 이 부분을 중심화, 포비아라고 하죠. 중심화를 왜 강조하냐면은 여기는 정말 특별한 구조예요. 원래 망막 여기 층을 나누면은 이제 밑에서부터 여기 망막 안쪽에 뇌 경계막까지 다 포함하면은 10개의 층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뭐 다른 세포나 다른 층이 없어요. 그거는 빛의 산란을 막으려고 이렇게 설계가 된 눈이에요. 연령 관련 황반변성 AMD인데 이 유병률은 65세 이상에서 급격히 유병률이 증가합니다. 또 치료법이 부재하고 또 산화 스트레스가 굉장히 위험할 것이라는 걸 이제 사람들이 인지하기 했을 때 이 스터디에 대한 이제 필요성이 발생한 거죠. 관심사였고 두 번째는 이제 백내장이 자꾸 이제 진행될 거고 이것도 눈을 안 보이게 만들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그러니까 수술이 답이긴 하지만은 어떻게 하면 수술 안 하고 어떻게 만들어 볼 수 있을 것에 대한 연구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런 선행된 연구 중에서도 항산화제하고 황반변성 그리고 백내장 연관성 연구가 좀 나왔었어요. 이 망막이나 수용체에 축적되는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백내장도 적게 만들고 황반변성도 적게 만들었다는 선행 보고가 좀 있었고 이런저런 항산화 영양 섭취가 황반변성 백내장 진행을 억제할 가능성이 있더라라는 보고도 나왔고 이런 스터디를 통해서 나온 내용이 어떻게 실제로 효과가 있는가를 이제 증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AMD와 백내장 예방 이런 진행 억제에 효과적인 입증하기 위해서 무작위 대조시험 ICT를 설계해가지고 근거를 마련하려고 된 스터디예요. 그리고 이제 설계가 어떻게 됐냐면 이제 상당한 대규모 집단이고 이 정도 숫자를 한 병원에서 못해요. 여러 병원에서 무작위로 이제 체크를 한 다음에 이제 고도 단계의 황반변성이나 중등도의 고도 단계 황반변성이나 백내장 위험이 있는 사람들 구성됐고 영양 보충제가 이제 좀 더 자세하게 다루겠지만은 저런 조합이 나왔고 6년 이상 굉장히 오랜 긴 기간 동안 증명하려고 노력을 한 거죠. 그리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의학 발전에 특히 기여했는데 특히 현대 기능의학과 안과 발전에 중요한 기초를 제공했다 이렇게 평가가 될 수가 있겠어요. 혹시 궁금한 거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 중에서 이런 부분에서 장점이 있기 때문에 대체하고 다르죠. 네, 질문. 저성노화도 굉장히 유행을 하잖아요. 저성노화. 저성노화. 네, 예, 예. 기능의학의 학이 그것도 그럴 수가 있죠.
그러니까 노화는 우리가 피할 수는 없지만은 이제 노화를 시키게 만드는 게 핵심적인 부분이 주로 이제 몸의 염증. 몸의 염증은 다양한 방법으로 생깁니다. 스트레스를 받아도 생기고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음식을 잘못 먹어도 배 아프잖아요. 생기고 또 뭐 하다못해 블루라이트에서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망막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또 뭐 이런저런 이유가 또 아까 말했던 환경 독소나 이런 거에 의해서도 몸에 염증 자주 생기죠. 그 염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몸에 굉장히 많은 리소스가 사용돼 버립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기능학적 접근을 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뭐 그런 방법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가, 또 염증을 줄이고 또 예를 들어서 염증을 유발시키는 그런 인자를 찾아내서 없애게 된다면은 근데 일단 시간이 다 돼서 다음번에 자세하게 재밌게 또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